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오늘은 주요 질환별 식사관리 중에서 첫 번째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당뇨병 환자. 그러면 당뇨는 무엇이냐? 당뇨는 췌장의 노화, 췌장의 기능 부전입니다. 췌장액은 하루에 1200cc 정도 나오고요. 췌장액의 농도는 7.8에서 8.0이에요. 그래야 우리 음식물, 특히 고기 성분, 기름 성분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보다 더 강한 알칼리 성분입니다. 그래서 췌장액을 피에다가 뿌리면 피가 녹아버려요. 자, 그래 우리 췌장은 배꼽의 가운데 지점, 그 다음에 허리 뒤쪽에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췌장이 안 좋으면. 그래서 이렇게 복부의 깊은 곳에 있는 게 췌장이에요. 그래서 췌장은 불행하게도 발견했을 때 이미 진행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췌장암의 특성상 조기에 발견이 어려운 이유가 이 피검사를 통해서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이나 담낭이나 담관이나 췌장의 상태를 보려면 평소에 복부 초음파 또는 복부 CT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이 찍으면 좋으냐? 가족 중에 췌장, 담낭, 간장, 그 다음에 담관에 암이 있었던 가족력이 있거나 형제간 중에 있었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술을 좀 많이 좋아하거나 그리고 내가 당뇨병 환자이거나 이런 분들은 복부 초음파 또는 복부 CT를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 내시경을 했어요. 소화가 안 돼서. 그런데 위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돈을 버릴 폭 잡고 복부 초음파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할 때 추가비를 내고 복부 초음파를 찍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돈을 다시 돌려주고요.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지만 기분은 좋겠죠.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혈액검사로는 이런 특정 부위의 암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복부 CT 초음파를 찍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왜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쵸? 환자가 나 한번 하고 싶어요, 이거는 몰라도 이걸 해봅시다 이렇게 의증만 가지고 하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사사로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자고 권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건강검진할 때 추가비를 내서 이왕이면 다 검사해 보시면 좋죠. 45이 넘어가면 한 번쯤은 복부 초음파를 검사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화가 되고 안 되고를 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췌장의 기능을 가지고 더 따집니다. 췌장이 건강하면 고기를 먹어도 삼겹살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그 이유는 췌장은 소화기 장기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소화 효소를 분비하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예요. 그런 장기는 췌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고기, 기름, 밥에 대한 소화를 시키는 소화 효소가 췌장 속에 들어있는데, 밥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 기름을 소화시키는 리파제, 고기를 소화시키는 트립신이 이 췌장액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인슐린이 바로 췌장액 속에 들어있는데, 췌장의 이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인슐린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되죠. 포도당이라는 알갱이로 음식이 깨어지면 피 속에 포도당 수치가 많아져요. 그런 것을 우리는 혈당이 높다 그래요. 밥 먹고 나면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포도당이라는 알갱이로 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매우 졸리고 그리고 기분이 좀 들떠 있고 기운이 좀 나죠.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면 지치고 기분도 나쁘고 예민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에너지인 포도당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너 배고프니? 당신 밥은 먹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일단은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면 밥을 먹이고 나서 한 1시간 있다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넓어지지, 배고프고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그때 이제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잘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래서 쉽게 끝날 일도 큰 싸움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체로 물어봐요. 싸움을 하기 전에 저 애기 아빠한테 당신 배고프냐고. 그래서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먹이고 포도당이 많아질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야 덜 싸우기 때문이에요. 한번 저처럼 한번 시도해 보세요. 훨씬 이야기가 부드러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 수치가 많아질 때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 60주의 세포에 골고루 포도당을 빨아들이게 해서 배를 불리게 해요. 먹여 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썹이 눈썹의 모양을, 손톱이 손톱의 모양을, 살이 살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60주의 세포는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인슐린이 갖고 오고,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갖고 와야 그 세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피를 실어나르는 혈관, 이 혈관도 바로 내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장은 혈관이라는 통로예요. 그러면 이 당뇨병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온몸에서 포도당이 흘러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도당 수치가 공복에 80에서 110이 완벽한 정상인데, 이 정상 수치를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혈당이 올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혈당이 떨어지죠. 먹어도 혈당이 떨어지고 굶어도 혈당이 올라가는,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병에 걸린다는 거죠. 이 당뇨병 환자는 온몸에서 포도당이 흘러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상처가 나서 진물이 나요. 피가 흘러요. 그러면 달달한 진물이 난다는 거죠. 달달한 피가 흐르고 달달한 진물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세균은 달달한 성분을 좋아하고 습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 먹을 것 되게 많다, 여기 모여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3일 갈 거 일주일 가고, 일주일 갈 거 2주 가고, 났을 것도 잘라내고 절단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시험 문제에 나올 게 딱 3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저혈당 쇼크 대처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발가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까지 가는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이 이제 피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 포도당을 잘 받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느다란 혈관들이 이제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발가락까지 피가 원활히 가지 못해서 발가락이라는 조직이 짓무르고 괴사돼서 하루하루 염증이 생기고 발가락이 하나씩 없어지는 당뇨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발가락이 상처가 나지 않게 관리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발이 트지 않게 해야 되고, 티눈이 생겼을 때 집에서 빼면 안 되고 병원에 가서 티눈을 제거하도록 해야 되고, 발을 너무 싹싹 문지르지 않아야 되고, 발톱을 깎을 때는 발톱이 파고들지 않도록 일자로 깎아야 되고, 여유를 남겨놓고 깎아야 된다.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는 양말은 피하고 타이트하게 꽉 조이는 신발은 피하도록 한다. 그리고 슬리퍼 같은 거는 신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슬리퍼를 신고 걷다가 발가락이 다치는 일이 생겼을 때 달달한 진물이 나오면 그 사소한 상처가 나중에는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이 막힌 신발을 신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당뇨병을 한 3, 4년 앓게 되면은요, 저혈당 쇼크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혈당 수치가 뚝 떨어지는 저혈당에 빠지면은 매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두통이 생기고 기운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뇌라는 장기는요, 심장인 아버지가 주는 피 속의 피를 먹고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가 주는 공기를 받아 마셔야 돼요. 그런데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는
구를 통해서 얻고요. 그 다음에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인슐린이 나와서 갖다 주는데, 이 뇌라는 장기는 스스로 독립된 채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뇌에는 다른 부속 장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장과 폐가 멈추게 되면 뇌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뇌에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이 이제 들어오지 않게 되면 뇌압이 올라가서 머리가 아프고, 뇌가 배가 고프게 돼서 기운이 없고, 명령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쇼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치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깨어났을 때 깨어나지 못하고 목숨을 잃거나, 또는 깨어난 후에 식물인간이 되거나 뇌사가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혈당에 빠진 환자를 발견했으면 이분이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삼키고 스스로 뱉고, 또 하나 스스로 호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 재빨리 설탕물을 먹이고, 의식이 없으면 병원에 데리고 간다가 정답이죠. 의식이 없는 환자를 강제로 입을 벌리고 먹이다가는 잘못해서 기도, 기관지, 폐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에 걸리거나 또는 기도 질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의식이 있을 때는 재빨리 달달한 성분을 먹이도록 한다. 이제 당뇨병을 3, 4년 앓게 되면요, 저혈당 쇼크를 경험해서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너무나 겁을 먹고 다 모입니다. 무슨 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포도당 주사 맞고 처치가 들어가면 좀 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여러 번의 경험을 갖게 되면 나중에는 쓰러졌다고 연락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알아서 깨어서 집에 오겠지 하고 오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깨어나고 나서 많이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뜻이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보다 당뇨병이 더 빨리 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동양인이죠.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체격이 작아요. 물론 동양인 중에서도 체격이 크신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겉에 보이는 체격이 크신 분들은요, 대체로 안의 장기도 커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췌장의 길이도 더 훨씬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액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새끼를 스테이크를 쓸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은 고기를 먹는 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어떻게 우리의 췌장의 사이즈가 작은지를 아셨는지 주식을 고기가 아니라 밥을 선택했고 나물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우리 췌장이 작으니까 분자의 구조가 헐거운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로 전멸하지 않고 현재까지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맞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췌장의 길이를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서양 사람들처럼 하루 3끼 스테이크를 쓴다면 우리는 벌써 당뇨로 이 세상을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병장수의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당뇨병이 흔한 일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40에 당뇨가 걸렸다. 그것은 이제 내 췌장이 80년에 걸쳐 쓸 췌장액을 40년 동안에 미리 갖다가 다 써버렸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 썼을까요? 그렇죠. 가장 흔한 이유는 과식이죠. 과식을 했거나 또는 자주 굶었거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피로를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삶을 살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췌장이 더 빨리 망가지죠. 우리 췌장은 피로에 약하고 스트레스에 약하고 굶는 거에 약하고 과식에 약해요.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은 소식을 한다고 하죠. 과식은 나쁘고 굶는 건 나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죠? 바로 소식이죠. 그래서 장수하신 분들 인터뷰하면 뭐라고 말하죠? 적게 먹고 기쁘게 살지. 그러니까 자기 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신 거죠. 췌장이 건강해야 전체적인 소화기와 우리 몸의 밸런스가 건강해지기 때문이죠. 내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오늘 혈관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에서 발가락 끝, 손가락 끝, 이빨, 뼈까지 피가 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받아 먹어야 사는데 이 피를 실어나르는 통로가 바로 혈관이에요. 그러면 혈관은 아주 중요한 파이프이고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내장이에요. 그런데 피를 실어나르는 그 혈관 자신도 세포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주는 포도당을 받아 먹어야 그 모양을 유지하고 튼튼한 파이프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인슐린을 잘 받아 먹지 못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물질이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파이프에 이상 신호가 와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결국에는 혈압이 오고 백내장이 오고 발가락이 손상되고 심부전이 오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슐린은 포도당을 우리 몸 안에 끌어당기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이 불순물들을 밖으로 원활히 내보내는 또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이 기름기가 더 많이 쌓여요. 그리고 이미 췌장이 고장났다는 시도이기 때문에 기름기를 소화시키는 리파제나 그 다음에 고기를 소화시키는 트립신이 잘 나오지 않는 환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 안에 이 불순물이 다른 환자보다 더 많이 끼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돼서 혈관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 먹지 못한 장기들에게 이제 빨간불 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그 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내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고, 심부전이고, 발가락이고, 피부병이고, 질염, 요도염, 방광염 이런 염증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당뇨병 환자들이 상처가 난다는 것은 달달한 피가 흐르고 달달한 진물이 흐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균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쉽게 낫지 않고 새살이 쉽게 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또 숭숭 빠지죠. 이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매우 단단하고 중요한 뼈인데 이 뼈가 이빨이라는 치아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이빨 사이사이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이 돼서 그 혈관 속에 흐르는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잘 받아 먹어야 이빨이 잇몸에 잘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혈관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러니 치아가 건강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치아가 썩지 않았는데도 잇몸에 붙어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쑥쑥 빠지는 거죠. 당뇨병 환자들에게 또 고달픈 고통 하나가 바로 치아의 손실이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받기도 매우 어렵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이제 치과를 좀 더 장비가 많고 시설이 잘 돼 있는 치과를 또 다녀야 되고, 또 안과도 가가지고 백내장이 있는지 이제 또 검사하셔야 되고, 이런 합병증과 관련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은 이렇게 우리 몸의 60조의 세포를 잘 먹여 살리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작용이 하나하나씩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은 이 건강한 사람에게서 이제 건강한 췌장을 이식받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으면 당뇨가 좋아지더라, 무엇을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혈당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고장난 췌장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 없는 어떤 식품이나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혹시나 선물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는 다르게 요즘에는 당뇨를 진단받고도 20년, 30년을 잘 살 수 있어요. 당화 혈색소 검사가 또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병증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당뇨병에 걸렸다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40에 당뇨가 왔다고 막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아시아인들은 췌장의 길이가 짧아서
당뇨가 올 수밖에 없어. 나는 다만 남들보다 한 10년 빨리 왔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에 들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꾸 화내고 스트레스 받으면 췌장이 더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당뇨다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자녀들이 엄마 속을 좀 덜 썩여야 돼요. 왜냐면 이 인슐린 제제를 먹어도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집집에 또 왼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왼수 때문에 오랜 시간 속 끓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좀 더 빨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췌장이 스트레스에 약한 장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이 머리를 많이 쓰고 얼마나 남들 안 하는 그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를 돌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췌장이 더 약해져서 이제 췌장암이 걸린 거죠. 이 췌장암은 꼭 술과 담배가 원인은 아니에요.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당뇨병 대상자는 일단은 과식은 나빠요. 그리고 굶는 것도 나빠요. 왜냐하면 췌장을 망가지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굶는 것과 과식의 사이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소식이죠. 소식은 췌장을 혹사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비만이 당뇨를 부르는 이유는 비정상적으로 살이 꽉 찰 때까지 무엇인가 내가 먹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선가 뭐를 먹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순간부터 췌장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럼 많이 먹으면 췌장의 기계를 더 많이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 당뇨를 부른다, 이런 이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체격이 커서 췌장의 길이가 유달리 기신 분들은 평소에 많이 먹어도 체격이 작으신 분보다 당뇨가 빨리 오지는 않아요. 췌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당뇨는 더 빨리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당뇨란 공복의 혈당이 80에서 110을 항상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었어도 저혈당 쇼크에 빠지고 굶어서도 고혈당 쇼크에 빠지는 게 바로 당뇨다. 이 당뇨는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